안녕하세요. 야옹이네 꽃집 야옹입니다. 제가 지난번 공지사항 이제 멤버십 가입에 대해서 공지사항 말씀드리는 영상 찍을 때 제가 또 야옹이의 비법이 들어간 흑 비빔밥을 이제 판매할 예정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제 그 영상 보시고 이제 언제 판매하냐고, 얼마에 판매하냐고 많이들 또 문의를 주셨습니다. 제가 영상을 그때 이제 찍어서 올리면 주문을 하시면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제 사실 그때 말씀드릴 때 흙은 제가 쓰고 있는 흙을 판매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이제 계속 조금씩 판매를 할까라는 생각은 계속 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 흙에 대한 거를 제가 뭐 택배를 포장을 해서 보내거나 뭐 또 이런 흙이 다 들어갔을 때 어떤 원가라든지 또 얼마큼 팔아야 되는지 또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제가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어차피 제가 매일같이 흙을 비비기 때문에 저랑 이제 제가 쓰던 흙을 이제 지퍼백에 담아서 판매를 하면 되니까 이제 아주 쉽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판매를 이제 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제가 굳이 흙을 판매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는 이제 흙을 굉장히 많이 이제 달라고 하셔요. 달라고 하셔요. 이제 본인은 처음 키우고 하니까 흙을 조금 보내달라고 말씀을 주시고 또 흙을 많이 필요 없으니까 이제 2개 정도, 뭐 3개 정도 분갈이 할 것만 이제 좀 달라고 하시고, 또 아니면 또 흙을 또 판매를 하면 안 되냐라고 또 많이들 물어보시고, 또 돈을 또 그냥 흙을 좀 이제 보내드리면 돈을 그냥 또 입금도 해주시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이 흙에 대해서 굉장히 복잡합니다, 제가. 예, 그래서 그냥 아예 그냥 판매를 해야 되겠다. 누구는 공짜로 주고 누구는 달라는 말씀 안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그럼 그런 분들도 챙겨드리면 좋은데 조금이라도 분갈이 하나 정도 할 정도의 양을 제가 이제 챙겨드리면 되는데, 이게 흙이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도 흙 비벼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보시는 것처럼 이 많은 이 돌멩이들을 다 비벼서 또 지렁이 문변토는 또 굳어 있거든. 막 굳어 있을 때도 있거든요. 흙에 젖어 있어서 그걸 다 풀어서 다 흙을 상토하고 이제 섞으려고 하면은 제가 이제 팔이 남아나질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래서 제가 흙을 판매하면 안 되냐고 이제 사겠다고 하셔도 안 된다라고 이제 제가 또 그러면 흙을 비벼야 되니까 안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 봄이다 보니까 이제 분갈이가 시작이 됐고 또 여름 전이기 때문에 흙을 너무 많이 문의를 주세요. 너무 많이 문의를 주셔가지고 흙을 이제 그냥 뭐 안 돼요, 뭐 조금 드릴 수는 없어요, 안 돼요 이렇게 말하는 것도 너무 이제 자주 말하다 보니까 그냥 흙을 판매해야 되겠다 그때 이제 마음을 먹고 그때 영상 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제가 계속 제가 영상을 안 올리니까 그냥 흙을 계속 사고 싶으시다고 하셔가지고 한 분한테 이제 제가 생각했던 지퍼팩 엑스라지 사이즈, 제일 큰 사이즈에 이제 흙을 담아서 2봉지를 사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2봉지를 하고 또 조금 또 여유분으로 또 한 박스에 조금 공간이 남아있길래 거기에 더 넣어서 이제 보냈어요. 근데 이 흙이 물론 이제 젖어 있는
용토는 말라 있는데 상토는 워낙 가벼우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제 제가 쓰는 이제 분갈이 흙이 있어요. 그 흙이 약간 이제 무게가 있죠. 그리고 용토에도 무게가 있다 보니까 3kg 정도 나오더라고요. 3kg 정도 나오고 그리고 두 봉지에다가 1kg를 더 담아드렸더니 7kg 정도가 됐어요. 7kg 정도가 되니까 아주 제가 그 흙을 오늘 이제 택배가 3개 배송이 있었고 흙을 7kg짜리 한 박스를 들고 우체국을 갔는데 이제 우체국은 또 박스 크기도 크기지만 무게에 따라 이제 또 다르죠. 그래서 택배비를 4,000원을 별도로 받고 그렇게 했었는데 택배비는 6,000원이 나왔고 그리고 저는 그 박스 하나 7kg짜리를 하나 옮기는데 죽다 살아났습니다. 죽다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흙을 판매를 해야 되나 지금 아주 고민에 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미 판매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흙 문의는 너무 많이 오고 해서 제가 우선은 말씀을 드렸으니까 책임을 져야 되니까 우선은 이제 판매를 이제 하긴 할 겁니다. 어차피 제가 비비는 흙이니까 같이 비비면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비벼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누군가 시켜야 되겠죠. 저는 이제 못하고 누군가 이제 집안 식구 중에 한 명을 이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시켜서 당분간 이제 분갈이하는 시즌이기 때문에 흙을 판매할게요. 왜냐하면 많이 키우시는 분들은 이것저것 식물 많이 키우시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런 게 다 구비되어 있으실 거예요. 다들 구비해서 요즘은 상토 하나만 쓰시는 분들 없으시잖아요. 근데 이제 스트레토만 조금 키우시던가 아니면 이제 다른 거는 많이 안 키우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이 스트랩토카르푸스 흙 제가 이제 판매를 하면 아무래도 제가 쓰는 흙을 그대로 분갈이를 하시면 좀 더 몸살이 없겠죠. 그래서 그 이후에서라도 이제 이런 거를 다 구비할 수 없는 분들한테는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서비스 차원입니다. 서비스 차원으로 이 흙을 판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판매도 하지만 이제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크기인지 또 얼마인지 이제 알려드릴 텐데요. 그 전에 제가 흙 레시피를 한 번 더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흙을 쓰고 있는지 한 번 더 아주 자세히 공개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미 제가 석 달 전에 유튜브 시작하면서 흙에 대한 거 가장 많이 이제 물어보시는 게 이제 분갈이 흙 뭐 쓰는지 이제 물어보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자세하게 이 용토 제가 이제 쓰는 용토 하나하나 어떤 기능이 있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 왜 이런 것들을 넣는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찍은 영상이 있습니다. 보셨죠? 그 영상 이제 굉장히 긴 영상이었는데 조회수가 많습니다. 조회수가 많은데 이제 2번 보기엔 좀 힘드시죠? 힘드신데 근데 그런 게 기초가 돼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스트레토카르푸스뿐만 아니라 다른 식물들을 키우실 때도 그 식물의 특징에 맞게 이 용토들을 이제 섞어서 쓰시면 돼요. 저희가 이제 나만의 어떤 요리 레시피가 있듯이 마찬가지로 흙도 이런 용토들을 다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식물에 맞는 용토를 또 자신이 살고 있는 키우는 그 환경에 맞게 또 흙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됩니다. 그래서 그 기본적인 용토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지식을 알고 있어야지 그냥 무조건 많이 넣는다고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상은 시간이 나실 때 한번 꼭 보세요. 꼭 보시면 그 이 용토들을 넣는 이유가 있고 용토를 넣었을 때 정말 다릅니다. 물론 상토에 다른 어떤 요즘은 많은 거름도 나와 있고 흙도 굉장히 많이 이제 상토 외에 이제 원예용
분갈이 흙으로 굉장히 많이 나와 있잖아요. 자신만의 이제 비법이죠. 그게 그런 것처럼 이제 키우시면서 저는 이제 제 환경이 워낙 이제 꽃만 있고 좋다 보니까 이런 용토들을 다 넣지 않아도 이제 관리가 잘 돼요. 관리가 많을 뿐이지 제가 어느 정도 이제 이걸 다 넣지 않아도 관리가 되는 환경이기 때문에 다 넣지 않아요. 그때 제가 겨울에 분갈이 팁 알려드리면서 이제 이 많은 거 다 넣을 때도 있고 안 넣을 때도 있다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이걸 다 이제 하나씩 살 수 없으니까 이런 용토들이 대부분 섞여 있는 이제 혼합되어 있는 산야초를 이제 사서 그거 하나만 사시면 되니까 그거랑 이제 펄라이트는 이제 다 쓰시니까 펄라이트를 넣으시고 지렁이 분변토를 넣으시고 해서 흙을 쓰시면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이제 항상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뭐가 있냐면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제 흙은 그렇게 쓰시면 되는데 이번에는 여름 전이기 때문에 여름 전 분갈이이기 때문에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름 전 분갈이라 제가 이제는 용토를 반드시 씁니다. 여름 전에는 용토를 반드시 쓰고 해야지만이 여름을 잘 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물론 에어컨을 틀고 이런 걸 다 넣지 않아도 상관이 없을 것 같지만 제가 작년에 여기 여름을 처음 나봤는데요. 아무래도 상토에 펄라이트 그 다음에 제가 섞는다고 섞고 있는 뭐 산야초라든지 이런 거를 섞어도 아무래도 저도 많이 녹습니다. 여름에는 이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름에 녹는 거는 어쩔 수가 없는데 근데 이런 거를 넣었을 때 제가 이제 집안에서 확장형 아파트에서 키웠을 때 가장 얘네들이 잘 자랐고 잘 키웠거든요. 그때 제가 이제 넣었던 용토들이 이 용토들을 다 넣었어요. 다 넣었을 때 여름에 거의 안 죽였어요. 거의 뭐 오히려 여름에서 가을에서 지나가는 그 환절기에 얘네들이 여름을 잘 버티다가 그때 9월달 말 뭐 이렇게 한참 분갈이라는 시기에 오히려 얘네들이 그때 더 잘 죽었어요. 여름은 잘 지냈어요. 이 흙으로. 네, 그 이유가 이 흙입니다. 제가 생각해도 이 흙 때문에 여름을 잘 그때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다시 저도 이제 많아서 많이 죽입니다. 많이 죽이는데 이제 죽이는 거를 줄여야 되겠죠. 예, 100% 다 살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죽는 건 제가 아무리 잘 신경을 써도 죽어요. 왜냐하면 뿌리가 워낙 약하기 때문에 여름을 견디기는 힘듭니다. 근데 그래도 하나라도 살리기 위해서 이제 올 봄에는 제가 이제 한번 여름을 여기서 거쳤으니까 올 봄 지금부터 저도 이제 분갈이가 또 다시 들어가는데요. 2월 달에 분갈이를 했지만 이제 2월 달에 분갈이를 한 애들이 또 뿌리가 꽉 찼습니다. 그래서 빨리 지금 분양을 보내고 꽃대 달리고 올라온 애들은 분양을 보내고 그리고 나머지 애들은 첫 꽃이 올라온 애들 그런 애들인데 아직 분이 작고 이런 애들 그리고 또 파종하는 애들이 또 크고 있고 그리고 또 잎고로 크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애들을 항상 제가 분갈이를 하는데 원래는 이제 이것저것 다 넣지 않고 하는데 이제 지금부터는 4월 지금 말이니까요. 벌써 말이 다 돼가고 있죠. 이제 더워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온도차가 굉장히 심하다가 이제 덥기만 할 것 같아요. 내일은 뭐 또 엄청 또 덥다고 하니까 이제 분갈이를 다 하셔야 됩니다. 5월달 안에 분갈이를 하셔야 되고 뿌리를 그 안에 안정을 시켜놔야지 여름을 잘 날 수 있습니다. 뭐 어리다고 죽는 거 아니고요. 네, 제가 키워서 어린 애들은 상관없어요. 그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근데 어린아이를 지금 분양을 받아서 이제 조금 뿌리를 안정을 시켜야 되고 큰 아이들이라고 한다면 또 걔네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봄이니까 분갈이를 해주셔야 돼요. 괜히 여름이 무섭다고 분갈이를 안 하시면
지금 폭풍 성장할 시기에 분갈이를 안 하시면 걔네들이 잎이 이제 누렇게 됩니다. 네. 연두색으로 되고 또 꽃도 잘 안 달리고 이제 그렇게 되겠죠. 영양이 없으니까. 지금은 너무나 이제 막 2배로 막 크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영양이 아주 필요합니다. 그래서 분갈이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분갈이를 반드시 하셔야 되니까, 왜냐면 이제 가을 이후로는 아무 때나 하셔도 되는데 지금은 5월달 안에 하셔야 되기 때문에 빨리 분갈이를 하십시오. 계획이 있으신다면 이제 하시면 됩니다. 이제 마음 놓고 아무 때나 하시면 됩니다. 아침, 점심, 저녁 아무 때나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날씨를 보니까. 네. 그렇게 하셔서 하시면 되는데, 야옹이가 이제 어떻게 이 흑 비빔밥을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 오늘 한 번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야옹이네 꽃집에서 판매하게 될 흑 비빔밥 레시피 어떤 게 들어가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요 아이들을 제가 지금 다 넣어서 분갈이를 지난달부터는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 하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름 대비해서 용토들을 많이 넣어야지만이 확실히 뿌리가 견딜 수 있는, 더위에도 견딜 수 있는 이제 환경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용토들을 넣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산야초가 굉장히 잘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요 며칠 검색을 계속 했었는데, 산야초가 자신들만의 그 레시피로, 비법으로, 이것저것 많이 이제, 설명도 자세히 되어 있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산야초가 또 작은 용기로 뭐 1리터짜리도 또 팔고 조그맣게 해서 많이 판매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하나만 넣으셔도 됩니다. 거기에는 이제 바이오차 같은 경우 이제 거의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토양 살충제 이제 설명해 드릴 텐데요. 요거하고 그리고 통기성 같은 경우는 펄라이트로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펄라이트는 이제 금액대가 그렇게 비싸지 않고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펄라이트를 더 첨가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거기다가 이제 상토 쓰시는 거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상토는 아무거나 쓰셔도 상관없는데 저는 한아름 상토 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아름 상토로 이제 정착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영양 같은 경우, 영양은 제가 지렁이 분변토로 이제 넣는다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 제라륨용으로 나온 원예용 분갈이는, 영양기가 많이 있습니다. 제라륨은 영양이 많아야 되죠. 특히 이제 봄에는. 이제 그 상토를 쓰시면 지렁이 분변토 비율을 조금만 넣으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제라륨 용토 전용 용토는 쓰지 않고 있는데요. 성분을 보니까 굉장히 많이 통풍도 좋게 하고 또 굉장히 뿌리에 좋은 걸 많이 넣어서 잘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금액대가 비싸죠. 네. 근데 스트레프토카르푸스는 제라륨보다 조금 더 통기성을 좋게 하시면 좋습니다. 여름에 제라륨보다 조금 더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가는 실뿌리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얘네들은 원뿌리가 없어요. 원뿌리가 없고 잔뿌리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뿌리에 무름,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하는 과습이라고 말하는데요. 이제 과습이라는 거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물을 많이 줬을 때 나타나는 현상인데 얘네는 과습으로 죽는 게 아니라 이제 세균이 번식해서 죽는 겁니다. 세균이 뿌리에 생겨서 그때 이제 죽게 되는데 여름에는 세균이 번식이 잘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얘네 뿌리가 여름에 세균이 번식이 잘하기 때문에 무름병이 잘 오고 잘 녹는 겁니다. 그래서 딴 때는 괜찮아요. 실내 안에서 에어컨을 트는 이제 낮에라도 잠깐 틀 수 있는 어떤 에어컨 환경이라고 한다면 죽지 않습니다. 잘 안 죽어요. 잘 안 죽는데 대부분은 이제 베란다에서 자꾸 얘를
습성을 모르니까 제라늄처럼 시원하게만 키우면 된다라는, 통풍만 좋으면 된다라는 생각에 서큘레이터나 선풍기를 아예 얘네들한테 틀어주시죠. 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죽어요. 네, 여름에 굉장히 고온 다습한 데다가 증상작용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이 잎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너무 더워서. 그러면 뿌리랑 잎이랑 따로 놀아요. 잎은 계속 증상작용을 하고 있으면서 더우면서, 근데 습도는 높으니까 잎이 계속 수분을 머금고 있겠죠. 그런데 그 상태에서 계속 잎에다가 선풍기나 서큘레이터를 틀어주시면 잎이 말라요. 그러면 뿌리랑 물이 원활하게 순환이 안 되겠죠. 그러면 뿌리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는 환기를 해주셔야지, 얘네한테 서큘레이터나 선풍기를 절대로 틀어주시면 안 돼요. 직접. 근데 자연 바람으로 씌워주시는 거는 상관없어요. 저희가 환기시키려고 문을 열어놓잖아요. 창가 쪽에 문을 이제 열어놓으시는데 그거는 상관없어요. 그거는 자연 바람이고 인공적인 바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또 달라요. 그 바람하고 선풍기 바람하고 다르니까요. 환기하고 또 바람을 쐬어주는 거하고 이제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네, 그거는 나중에 또 이제 여름나기 때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근데 이제 다시 뿌리로 이제 돌아오면 뿌리를 튼튼하게 해야지만이 통풍이 좋아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통풍이 좋으면 과습이 안 오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쉽겠죠. 네, 그런데 과습만 안 올 뿐만 아니라 얘네들이 여름에는 물을 우리가 이제 조심하게 조금씩만 주죠. 그러면 또 뿌리가 마르면 한쪽에만 물을 주시거나 이러면 또 그쪽만 또 상합니다. 상합니다. 그러니까 물을 골고루 주셔야 되는데, 그런데 물을 잘 주셔야, 물 조절을 잘 하면 여름을 잘 날 수 있는데, 근데 그 안에 이런 용토들이 보습 능력, 통기성, 또 보비 능력까지 갖춘 이런 용토들을 넣으시면 뿌리가 아주 물을 어느 정도 잘 균형만 맞춰주신다면 아주 잘 견딥니다. 뿌리가 잘 견디니까요. 상토만 넣었을 때는 이 상토가 열을 머금는 성질이 있어요. 저게 인공 흙이잖아요. 네, 그 코코넛 껍질을 갈아서 만든 게 상토이기 때문에, 물론 피트모스도 들어가지만 대부분은 상토의 그 60% 이상이 피트모스가 아니라 이제 코코피트죠. 코코피트이기 때문에 열을 머금고 있습니다. 열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밤에도 더워지는 열대야가 오게 되면 이제 뿌리는 항상 더워져 있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물을 주면 많이 주든 조금 주든 그래서 녹는 겁니다. 그래서 무름병이 오는 거고 세균이 번식해서 무름병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뿌리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칼륨이라든지 칼슘 뭐 이런 거를 여름 전에 이제 많이 대비를 해서 주고 있죠. 한동안은 막 석회 가루 막 엄청 유행할 때 있었거든요. 한 7, 8년 전에 그거 주면 이제 굉장히 뿌리가 튼튼해진다고. 결국 뭐냐면 이제 칼슘 비료를 주면 되는데, 우리가 또 비료 쓰는 건 또 굉장히 꺼려하죠. 그래서 흙에 영양이 있으면 상토 외에 다른 진짜 흙을 넣으면 얘네들이 잘 견디겠죠.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해서 자연을 집안에 놓는 겁니다. 화분 하나에 자연에 있는 그 흙 상태를 집안에 그 화분 하나에 넣는다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견딜 수가 없겠죠. 네, 그러면 환경을 자연처럼 그 화분의 환경을 맞춰주기 위해서 우리가 분갈이도 하는 거고, 또 그거에 맞춰서 이러한 용토를 넣는 겁니다. 안 그러면 뭐 그냥 사시사철 밖에 있는데 너무 잘 크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집안에서 키우려고 하니까 이런 용토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집안 환경이 좋으면요, 어떤 식물이 잘 맞는 환경이 있어요. 자신만의 집마다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식물은 잘 자라고 어떤 식물은 또 잘 죽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저도 워낙 베란다 없는 확장형 아파트에서 계속 살았기 때문에 키울 수 있는 식물이 한정되었다는 거를 깨닫기가 좀 오래 걸렸어요. 제라늄, 다육 이런 거 못 키웁니다. 근데 베란다 없는 곳에서 키우기가 너무 힘들어요. 뭐
거리대에다 내놨다가 꺼내놨다가 뭐 들여놨다가 그걸 언제까지 할 겁니까? 근데 이제 이 스테토카르푸스는 실내 식물입니다. 실내 식물. 실내에서 키웠을 때 제일 잘 자라고, 제가 이 스테토카르푸스를 정말 좋아하게 되고 오랫동안 키우고 판매까지 하게 된 이유는 실내 식물이어서 그래요. 그래서 베란다에 지금 봄이니까 내놓으셔도 되지만 얘네들은 온도차가 없는 곳에서 가장 잘 크고 잘 자랍니다. 어떤 물이 영양 없이. 물론 베란다에서 키우시면요, 환기도 잘 되고 햇빛도 짱짱하게 먹기 때문에 잎이 아주 튼튼해져요. 아주 짱짱한 잎이 되죠. 달라요. 다르지만 얘네는 굳이 많은 빛을 요구하는 애들은 아니기 때문에 실내에서 키웠을 때 잎도 매끈하게 되고 훨씬 안전하게 어떤 그 온도 변화에 따라서 힘듦 없이 잘 키울 수 있습니다. 즉 많은 걸 키우고 계시는 고수분들은 금방 얘네들 성질을 파악하시고 또 베란다에서도 잘 키우시고 또 겨울에도 잘 키우시고 여름에도 잘 키우세요. 근데 이제 얘네들 습성을 모르시는, 아니면 식물을 많이 안 키우시다가 얘네들도 키우게 되게 되면 얘네들이 잘 죽는 거고 얘네들이 까다롭고 까칠하다고 느끼시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다. 까칠하고 까다로운 거 아니고요. 실내에서 키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그렇게 아시고, 그 점을 아시고, 뿌리에 통풍이나 이제 이런 걸 신경 쓰신다면 잘 큽니다. 그러니까 너무 여름 무서워하지 마시고, 네, 제가 알려드리는 흙 비빔밥 레시피 보시고 저처럼 똑같이 안 하셔도 이제 가지고 계신 용토로 하시면 됩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아마 식물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제 하면 되는데 알려드릴게요. 제가 어떤 걸 넣어서 흙 레시피를 흙 비빔밥을 만드는지, 또 여러분들이 많이 혹시 제 흙 비빔밥을 사게 되면 이러이러한 것들이 들어간다라는 거는 알고 계셔야 되겠죠. 네, 그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토는 이제 한아름 상토 이제 쓰는 거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이제 이거 쓰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제가 이제 휴가토, 그 다음에 녹소토, 이제 난석이라고도 하죠. 이제 사스마토, 이제 얘가 이제 녹소토의 원조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난을 뿌리 내리는 데 있어서 뿌리 내림에 굉장히 좋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녹소토보다 훨씬 가볍고, 이제 녹소토는 이제 무균 상태고 산성기가 약간 있기 때문에 얘는 이제 삼봉용으로도 많이 쓰죠, 우리가. 네, 요거를 이제 많이 안 넣고, 저는 이제 요게 조금 더 비싸긴 한데요. 요게 좀 더 가볍고 녹소토 대신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얘랑 이제 반반씩 섞기로 섞어서 이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동생사, 제가 늘 말씀드리는 저곡토 동생사는 꼭 넣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펄라이트, 바이오차, 이제 바이오차 많이들 쓰시죠. 이제 소량으로 샀더니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비싸고, 저는 이제 대용량으로 사니까 바이오차는 그래도 저는 이제 저렴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다른 제품을 썼을 때는 너무 크고 막 딱딱해서요, 뿌리가 다 찔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걔를 안 썼어요. 아직도 있거든요. 안 썼는데 요거 대포장으로 된 걸 요거 샀더니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바이오차를 넣기로 했어요. 원래는 훈탄을 넣었었는데 그거 안 넣고 요거 이제 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석 넣는데, 질석도 많이 안 넣어요. 왜냐면 상토에 이미 질석이 섞여 있고요. 삽목할 때는 질석을 많이 넣어요. 삽목 흙에는 질석을 많이 넣는데 이제 흙 레시피에는 질석을 많이 넣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오라이트, 이제 요게 뭐냐면 수분제 역할을 하는 역할을 하는 건데요. 저희들 이제 그거 물 먹는 하마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게 다 이제 요걸로 이제 쓰는 겁니다. 이제 토양 살균제라고도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수분을 잡아주기도 하고, 또 없을 때는 수분을 내뿜어주기도 해서 수분 유지를 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 게 이 제오라이트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요런 것들을 넣는데,
요 애들이 다 뭐냐면 이렇게 보시면 크기가 다르죠. 네, 조곡토도 두 가지 크기입니다. 이렇게 동생사도 두 가지. 사스마토, 네, 사스마토, 네, 요것도 두 가지. 그 다음에 녹소토는 세립이고요. 어떤 크기 쓰시냐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저는 이제 소립을 다 써요. 다 소립을 쓰는데 펄라이트도 저는 대립 안 씁니다. 이제 펄라이트가 이제 둥둥 이제 뜨죠. 얘가 워낙 가볍기 때문에. 근데 펄라이트도 소립하고 세립을 같이 씁니다. 펄라이트는 아주 그냥 통풍에 좋은 기능밖에 없어요. 얘가 이제 보수 능력이라든지 이런 거는 없고요. 통풍 때문에 이거를 무겁지 않은 마사토 대신 이제 펄라이트를 쓰는데요. 얘가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가볍기 때문에 흙 위에 뜨는 게 싫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세립을 씁니다. 소립이나 세립을 쓰고요. 이게 이제 세립하고 소립을 섞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다 처음에는 이제 판매하기 전에 제가 원래 이제 썼을 때는 이제 이런 흙들에 투자를 많이 하죠. 이제 지금은 이거를 제가 이제 다 이제 쓰지는 않는데 어린 모종에 처음에는 이제 아주 애지중지하다 보니까 어린 모종에는 요 용토들의 다 세립들만 섞어놔요. 다. 그리고 걔네들은 어린 용토에 쓰고 그 다음에 애들이 이제 1년 이상 넘은 큰 애들은 이제 세립을 쓰는 겁니다. 세립을 이제 섞어놓고 걔네들을 쓰고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흙통이 엄청 많죠. 그렇게 해가지고 또 지렁이 분변토의 비율도 어린 모종한테는 지렁이 분변토의 비율을 너무 많이 이제 쓰게 되면 걔가 이제 거름은 아니지만 그래도 영양기가 있는 애기 때문에 그 입구를 분리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파종해서 한번 분리를 하고 또 하나씩의 어떤 집을 줄 때, 각자의 어떤 집을 줄 때 지렁이 분변토를 넣으시면 아무래도 영양기가 이제 많은 흙이 되다 보니까 녹을 수도 있어요. 영양기가 많으면 갑자기 영양기가 없는 상토에서 살다가 훅 녹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는 상토에 펄라이트 정도만 넣어서 하시면 돼요. 그것도 이제 나중에 삽목 후 관리할 때 하는데 알려드릴 텐데요. 그래서 어린 모종에는 제가 요렇게 세립을 놓고 이제 쓰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다 분리해서 쓸 수 없으니까 이제 세립하고 소립을 같이 섞어요. 이제 세립만 넣게 되면 흙이랑 이제 혹시 분리가 될 것 같아서 골고루 통풍이 좋게 하기 위해서 세립하고 이제 소립을 같이 섞어서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 이제 이렇게 섞어서 쓰고 있다는 거 이제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이거 제가 저번 영상에는 말씀을 안 드렸거든요. 이게 이제 토양 살충제라는 농약입니다. 농약. 뭐냐면 코니도예요. 코니도 잎제거든요. 이게 분홍가루, 일명 분홍가루고 저는 얘를 다시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다시다. 네, 요게 레시피에 어쩌면 가장 중요한 비법일 수도 있어요. 이거를 많이 알고 계세요. 많이 알고 있는데 많이 모르고 계세요. 그래서 이거를 알려드릴게요. 많이들 알고 계시죠? 근데 모르시는 분 많죠. 네, 이게 굉장히 근데 중요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농약이거든요. 농약인데 이거는 진딧물 약이에요. 진딧물 약인데 코니도 말고도 가시면 코니도 잎제가 이제 원조죠. 원조인데 그거랑 같은 성분으로 상표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회사마다 다르니까요. 이제 그 성분이 있는 이 코니도 잎제에 성분이 있는 그 농약을 사시면 돼요. 꼭 코니도를 안 사셔도 돼요. 코니도를 잘 안 팔더라고요. 저는 이제 사는 곳에 마침 코니도가 있어서 이제는 아예 코니도만 사서 쓰고 있는데요. 이제 그걸 쓰시면 되는데 얘가 이제 농약이다 보니까 이제 쓰시기 이제 조금 그렇죠. 그러면은 친환경 토양 살충제라고 있어요. 그거를 쓰시면 됩니다. 그것도
친환경이고 똑같이 진딧물이나 그 흙 속에 있는 살균 또 살충 효과까지 있기 때문에 그걸 넣으시던가 하면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이걸 넣습니다. 그리고 제 흙 비빔밥을 사시면 이게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이거는 많이 용량 초과보다 많이 넣어도 그렇게 그 식물에 해를 주지 않는 아주 약한 성분이에요. 약한 성분인데 얘가 왜 넣고 안 넣고의 차이가 있냐면 얘를 넣으면 이제 물에 녹겠죠. 물에 녹으면 뿌리파리 같은 얘는 뿌리파리 전용은 아니에요. 이제 뿌리파리 때문에 넣기도 하지만 토양을 이제 살충하기 위해서 이거를 이제 넣습니다. 넣는데 뿌리파리가 성충이 날아다니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이제 뭐 사시사철 날아다니죠. 그거는 이제 트랩으로 잡을 수밖에 없고요. 이걸 넣으시면 뿌리파리가 그 흙 속에 알을 못 낳아요. 이제 흙 속에 알을 낳는 게 그게 이제 관건이죠. 그거를 못 낳게 해야지 이제 더 이상 증식이 안 되는데 그걸 하시려고 그러면 요걸 넣으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100% 그렇다고 뿌리파리를 생기지 못하게 하느냐? 그게 아니고요. 얘가 이제 뭐 한 달 넘으면 이 성분이 다 없어진대요. 그래서 한 달이 좀 넘으면 다시 이제 살충이나 살균을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그래서 방제를 항상 하시라고 하는 게 그렇게 흙속까지 하시다 보면은 정말 뿌리가 썩어서 물르는 경우에 뿌리파리가 거기다가 알을 낳는 거지 평소에는 날라다니지 이 방제를 열심히 하시고 처음에 이 토양 살충제를 넣으시면 안 낳습니다. 알 안 낳고요. 뿌리파리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이 토양 살충제 꼭 넣으세요. 꼭 이거 농약 쓰기가 좀 그러신 분들은 친환경으로 나오는 거 있습니다. 그거 사서 꼭 넣으셔서 이제 그 살균 효과도 있고 살충 효과도 있는 요거를 흙에 꼭 넣으시면 좋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다 넣어서 흙 비빔밥을 제가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호동이 왔는데 제가 영상을 지금 빨리 찍어야 돼서 그냥 찍을게요. 네, 그냥 보세요. 얘는 뭐 굳이 이렇게 막 파내고 막 이러지 않으니까요. 가리가 문제지 우리 호동이는 괜찮습니다. 내려가네요. 내려가. 호동이 내려가. 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요. 제가 이제 거기에 이거를 다 넣는데요. 비율을 어떻게 하냐면 거의 1대1대1로 넣습니다. 그리고 녹소토랑 이 사스마토를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0.5, 0.5로 해서 이렇게 넣고요. 그리고 폴라이트는 1.5 정도를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나중에 보시고 이걸로 이제 통풍이 조절을 하면 되는데 우선은 1을 넣어요. 1을 다 하나하나씩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하나하나씩 넣는데 나중에 다 넣은 다음에는 조금 더 펄라이트를 첨가하셔도 되고 이제 그걸로 조절하시면 됩니다. 근데 하지만 다른 이제 애들은 1대1대1로 넣으시면 돼요. 그게 이제 어렵다 보니까 저는 이제 감으로 이제 대충 넣는데요. 이거를 용토를 다 섞어 놓는 겁니다. 이 용토를 다 섞어 놔요. 이제 그게 여기 있어요. 이제 보여드릴게요. 요애입니다. 요애가 이거를 다 섞은 애예요. 요거를 다 섞어서 이렇게 만들어 놔요. 이렇게 만들어서 제가 얘를 통 속에 넣어놔요. 한꺼번에 넣어놓고 그리고 이제 상토랑 얘를 섞어서 씁니다. 얘는 뭐 이제 섞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말라있기 때문에 이제 상관없습니다. 상관없기 때문에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복토용으로 쓸 때는 또 따로 만들어 놓긴 하는데요. 그때는 이제 그 바이오차랑 펄라이트, 그 다음에 질석, 제올라이트 이거는 빼고요. 빼고 이제 만들어 놓습니다.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크라운 부분이 자꾸 흔들리는 거를 잡아주려면 이렇게
복토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물마름도 잘 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말랐다가 물을 주면 이렇게 됐다가 요게 이제 어느 정도 되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렇게 마르면 요때 물을 주시면 돼요. 그래서 초보분들이 복토를 하시면요. 제가 딴 거는 이게 그래도 금액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키우시는 환경이 뭐 햇살도 잘 들어오고 뭐 어느 정도 키울 수 있는 공간이 괜찮다라고 한다면 이거를 다 안 넣으시고 펄라이트는 이제 반드시 넣어서 이제 통풍을 좋게 해야 되겠죠. 상토에 이제 펄라이트 정도만 넣고 그 다음에 지렁이 분변토로 영양 주시고 그렇게 하신 다음에 뭐는 꼭 하셔야 되냐면 이 복토는 꼭 하시면 좋습니다. 네, 복토는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휴가토, 동생사, 저곡토, 그 다음에 원래 이제 산야초를 넣는데 요즘은 이제 산야초 안 넣고요. 제가 이제 다 제조해서 씁니다. 그래서 녹소토 조금 넣고요. 녹소토는 조금만 넣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요 복토 욕을 해서 꼭 복토를 합니다. 그러면 물 주기가 너무 편해요. 네, 너무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토용은 산야초를 사셔서 꼭 쓰시면 이제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이제 여름에도 물 주기도 편하고 처음에 이제 물 주는 게 어려우신 분들은 요 복토를 꼭 사용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흙 비빔밥 보면 요거를 이제 섞는데요. 이 상토에다가 요거를 넣는 겁니다. 이렇게 넣습니다. 두 개를 넣는데요. 어떻게 하냐면 얘를 6 컵이라고 얘기한다고 한다면 얘를 6개 넣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은 용량의 그 컵이나 어떤 뭐 그런 용기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얘를 6개, 그 다음에 얘를 2개, 그 다음에 이제 2개는 지렁이 분변토가 20%가 되겠죠. 그러면 60%, 20%, 그 다음에 지렁이 분변토 20%, 그러면 100% 되겠죠. 그렇게 해서 제가 흙 비빔밥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판매될 야옹이네 꽃집 흙 비빔밥은 비율이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넣은 게 바로 이제 요 됩니다. 요 애고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요 애고요. 이제 물이 닿으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 얘가 이제 물이 닿으면 이렇게 되거든요. 색깔이 이렇게 변해요. 원래 이렇게 말라있는 상태였다가 물이 닿으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 애를 상토랑 섞으면 얘는 이제 지렁이 분변토랑 또 제가 쓰는 분갈이 흙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그게 제 야옹이의 비법입니다. 비법 레시피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공개가 조금 힘듭니다. 그거는 저만의 어떤 제가 이제 그동안 찾은 노하우기 때문에 그거는 공개가 안 되고요. 그게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에 여기 들어가는데 여기 보시면요, 예, 이렇게 뭉쳐지긴 하는데요. 보시면 하나도 보이시기에도 하나도 답답해 보이지 않으시죠? 굉장히 뿌리에 숨쉬기가 굉장히 뿌리가 숨쉬기 좋은 그런 환경의 흙이 되죠. 네, 화면이 잘 초점이 안 맞네요. 네, 이렇게 해서 요게 이제 바로 흙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쓰고 있는 흙 비빔밥입니다. 야옹이의 흙 비빔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벼 놓은 거를 그때그때 비비기 때문에 이제 그때 주문을 주시면 이제 판매를 하겠지만 이제 주문하지 마시고 이렇게 만들어 쓰세요. 네. 만들어 쓰시고, 네. 웬만하면 만들어 쓰세요. 왜냐면 흙은 이거는 이제 상하는 거 아니니까요. 이제 상토는 최근 제조 날짜 사는 게 좋기 때문에 상토는 이제 그때그때 이제 사서 쓰시면 되고, 이거는 만들어 놓으면 오랫동안 써도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만들어서 쓰세요. 네.
저는 이제 비싸게 팝니다. 비싸게 파니까요. 제 거 사지 마시고 이렇게 만들어 쓰시면 됩니다. 네, 복토도 꼭 이렇게 안 들어가도 되고 산야초로 하시면 되고요. 네,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삽목흙도 먼저 만들어 놨는데 이거는 이제 삽목 영상 만들 때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쓰시면 여름을 정말 무름 없이 아주 잘 견딥니다. 그리고 여름 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봄이기 때문에 지렁이 분변토하고 이제 흙이 저만의 이제 흙이 있습니다. 그 흙을 넣습니다. 1대1이니까 이제 제가 20%를 넣는다고 했죠. 20%를 넣습니다. 아니면은 지렁이 분변토를 여러분들은 지렁이 분변토를 30%까지도 1년이 넘은 아이들이라고 한다면 30% 정도까지도 넣으시면 돼요. 근데 왜냐하면 지렁이 분변토는 거름이 아니기 때문에 얘네들한테 어떤 영향을 확 크게 어떤 그 영양으로 인해서 영양제를 주면 영양 과다로 삼투압 현상 때문에 잎이 쪼글거리거나 잎이 이제 뿌리가 녹을 수도 있는데, 지렁이 분변토로 영양을 주시면 그런 현상이 없습니다. 지렁이 분변토를 봄에 꼭 넣으시면 됩니다. 이제 많이 넣으셔도 되는데 어린 모종한테 많이 넣지 마시고 큰 모종 1년 이상이 넘은 그 건강한 아이들한테는 30%를 넣으시면 됩니다. 30% 이상은 넣지 마시고요. 이제 안전하게 한 20% 정도를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영양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굳이 영양제를 안 주셔도, 이제 저는 가끔 영양제를 올리는 이유가 분갈이를 못해서 그래요. 뭐 1년 동안 못하는 애들도 있거든요. 그런 애들은 이제 알갱이 비료, 오트모스크를 넣습니다. 그거를 이제 제일 약한 조그만 이제 미니 사이즈를 넣고 있는데요. 그 외에는 분갈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영양제는 지금 올리지 않는 게 좋고요. 네, 흙으로 영양을 조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주 겹으로 아주 예쁘게 잎도 튼실하게, 그렇게 뿌리도 튼실하게 돼서 여름도 잘 날 거고 봄에도 폭풍 성장할 겁니다. 얘네는 뿌리가 꽉 차도 상관없으니까요. 네, 여름에도 잘 큽니다. 그렇게 하셔서 실내에서 키우시면 잘 크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여름 대비 분갈이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 호동이 혼자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와가지고 여기 날파리가 하나 있어가지고요. 네, 지금 난리 났어요. 네, 그래도 흙은 안 건드리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 야옹이네 그러면 꽃이 흙 비빔밥 도대체 얼마냐, 어떻게 파냐 이제 물어보실 텐데요. 네, 보여드릴게요. 이제 이렇게 하고 그거 이제 어떻게 담아서 어떻게 판매할 건지 이제 보여드릴게요. 야옹이네 꽃집에서 이제 판매하게 되는 야옹이의 비법이 들어간 흙 비빔밥이 바로 요겁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아까 그 6대 2대2로 섞은 네, 그 흙 비빔밥입니다. 흙 이제 요거를 이렇게 해서 지퍼팩에 넣어서 판매를 하게 될 텐데요. 금액은 15,000원입니다. 비싸다고 하면 비싸 가격이기도 하고요. 근데 용토 들어가는 거 보시면요. 그 수고비가 없는 흙값입니다. 수고비가 없는 흙값이고요. 그냥 제가 이제 다 알려드렸으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 흙 비빔밥 사지 마시고 흙 비빔밥 만드십시오. 자신만의 레시피로 만드시면 되고요. 꼭 이제 많이 필요 없으신 분들은 이걸 쓰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아까 낮에 영상을 찍어놔서 지금 보여드릴 텐데요. 저 양이 저도 이게 너무 작은가 싶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거를 부어서 화분에 넣어봤는데요. 굉장히 많습니다. 용량이 제가 아까 비비면서 봤는데 정확하게 이제 비벼야 되니까 비비면서 그리고 화분에도 담아봤는데 엄청 많아요. 지금 보여드릴게요. 엄청 많고요. 지금 어느 정도냐면 A4 용지로 비교해 보실 때
보여드릴게요. 요 아이는 팔지 않습니다. 요 아이는 제 아이고요. 얘는 안 팔고요. 얘는 왜 안 가고 있는지 이렇게 보면 A4용지하고 비교했을 때 이 정도 사이즈입니다. 이게 지퍼팩 엑스라지 사이즈 있잖아요. 제일 큰 사이즈, 그 사이즈입니다. 그 사이즈라서요 굉장히 커요. 원래는 라지 사이즈에다가 넣으려고 했는데요. 그 라지 사이즈도 판매를 이제 하려고 해요. 이제 2가지 종류로 크기로 하려고 하거든요. 되게 애매할 수도 있는 라지 사이즈가 될 수도 있고, 또 이제 넉넉하게, 이 정도면 진짜 넉넉하거든요. 제가 이제 아무튼 영상을 찍어놨으니까 낮에 그걸 보여드릴 텐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얘를 이제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15,000원입니다. 배송비는 4,000원입니다. 4,000원이면 저는 계약 택배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요. 계약 택배가 아니라서 택배를 가지러 오지 않고 제가 우체국에 가야 돼요. 제가 직접 우체국에 가서 항상 접수를 하고 제가 택배 송장까지 붙여서 보내고 있는데요. 이 흙을 판매하면 이제 아까 보내봤는데 아까 한 박스는 크지 않은데 2봉지니까 저 정도 2봉지니까 정말 무겁더라고요. 지금 앞길이 캄캄합니다. 저걸 어떻게 팔라고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네, 우선은 말씀을 드렸으니까 네, 판매는 할 텐데요. 네, 많이 사지 마시고요. 많이 사지 마시고요. 네, 만들어 쓰세요. 알겠죠? 네, 다 알려드렸잖아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얘가 이제 라지 사이즈로 나가는 애입니다. 네, 라지 사이즈 얘거든요. 그래서 얘는 10,000원에 판매를 할게요. 얘는 10,000원이고요. 제가 둘 다 진짜 터질 정도로 아주 빵빵하게 넣었어요. 빵빵하게 넣고 이렇게 넣어서 합니다. 저는 이거를 하도 흙에 대한 거를 많이 물어보시고 판매 때문에 물어보시고 너무 이제 그래서 판매를 하긴 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얘가 10,000원인데요. 얘랑 비교했을 때 여기다가 이거를 덜어봤거든요. 이거를 여기다 덜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정도 차이 나더라고요. 네, 이 정도 많이 들어갑니다. 더 많이 들어갑니다. 이 봉지로 봤을 때는 별 차이가 없는데 네, 큰 사이즈를 사시면 택배비까지 하시면 너무 비싸죠. 저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흙은 그렇게 비싼 게 아닙니다. 여러분 들어가는 거에 비해서 비싸진 않아요. 왜냐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만의 알고 있는 분갈이 흙이 들어가기 때문에 비싼 건 아닌데 택배비가 문제네요. 택배비가 문제고 제가 이거를 비비고 네, 이거를 우체국에 가져가고 그게 문제네요. 네, 우체국에 가져가는 게 문제입니다. 우체국에.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네, 흙 비빔밥, 야옹이네 꽃집 흙 비빔밥 이렇게 해서 비빔 날짜 해가지고 붙여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원하시면 필요하시면 네, 주문하시면 제가 항상 비비니까요. 지금은 이제 계속 비빌 거예요. 계속 매일같이 비빌 건데 시킬 거예요. 제가 절대 못하고요. 저 손목이 다 나갑니다. 네, 시킬 건데 이게 판매를 하긴 하는데요. 많이 사지 마시고요. 많이 사지 마시고요. 네, 이렇게 네, 사셔가지고 1리터씩도 팔아요. 조그만 봉지에 파니까 사셔가지고 이거 아니면 다육이볼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대체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것도 뭐 통기성, 보수성, 보비성까지 다 갖추고 있는 뭐 예전에는 퓨어라이트도 막 넣고 이랬었는데요. 이제 S라이트 뭐 이런 걸 넣는데요. 그것까지 넣으면 너무 비쌉니다. 너무 비싸고 저런 애들이 또 다 그런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비싼 것까지는 안 넣으셔도 되고요. 이제 그렇게 넣으셔서 쓰시면 됩니다. 여러분. 네. 그렇게 해서 요거 영상 다음에 아까 낮에 찍어 놓은 거 얘가 얼마큼 양이 되는지
감이 안 오시죠? 이제 화분에 담아서 제가 어느 정도인지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보시면 그렇게 비싼 건 아니라고 느끼실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보시고, 우리 호동이도 한번 보세요. 화났어요. 이렇게 보시고 또 영상 끝나고 저는 이제 삽목 영상 바로 찍습니다. 바로 찍어서 삽목 영상도 빨리 올릴게요. 네. 아유, 우리 코코도 울고 난리 났습니다. 오늘 안 놀아줬더니 오늘 화났어요. 애들이 다.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양훈의 꽃집 흙 비빔밥 또 마무리 안 되고 있어요. 마무리 안 되고 있어요. 어쩌다 흙까지 흙까지 팔아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름 전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조금 초보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영상 아까 낮에 찍은 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받으시고 나면 이 한 봉지로 얼마나 이제 분갈이를 할 수 있는지 한번 찍어 볼게요. 저도 지금 처음 화분에 담아보거든요. 그래서 요 양이 무게로는 3kg인데요. 좀 더 말라서 보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무거워서 조금 말린다 하더라도 그래도 2.5kg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그 2.5kg 양이 저도 이제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니까 이게 돌멩이 양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 정도 크기에 받으시고 얼마나 분갈이를 할 수 있는지 이제 볼게요. 이제 9호에다가 한번 해볼게요. 보시면 이렇게 정도 되면 이 정도 나옵니다. 꽤 많죠. 이거 일반적으로 쓰는 그 뭐죠? 플라스틱 대야입니다. 대야. 이걸로 하시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저도 지금 처음 담아보는데요. 한번 담아볼게요. 지금 이걸로 한번 담아보려고 갖고 왔거든요. 대부분은 10호 이상 아마 분갈이를 10호에서 11호, 뭐 크게는 12호까지 가정해서는 쓰시죠. 저는 아주 커야 10호고요. 모주 사이즈 같은 경우도 뭐 11호를 넘지 않아요. 근데 대부분은 이제 이 정도 양이시면 만약에 이게 9호 슬립분이거든요. 제대로 찍히고 있나요? 이렇게 9호 슬립분에 이 정도 담으셨으면 아마 충분히 11호, 12호까지도 아마 다 분갈이를 하나를 마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뿌리를 다 떼내고 하는 게 아니라 연탄가리처럼 하시면 이 정도면 뭐 2개도 나올 수 있는 양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9개가 아니라 9호 요 사이즈 화분에 슬립분 화분에 몇 개가 나오는지 볼게요. 이 한 봉지에 이제 담아 볼게요. 꽉 담을게요. 이제 물이 지금은 수분기가 약간은 있긴 하지만 물이 어느 정도 들어가면 흙이 또 다져지니까요. 그래도 얘는 상토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용토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요. 많이 이제 흙이 소실되진 않거든요. 거의 여기서 이제 비슷하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런 영상까지 찍게 될 줄 몰랐네요. 네. 항상 저 포토존에서 찍던가 아니면 밖에 화분 진열대에서 선반에서 이제 찍던가 이제 하는데 이렇게 대야를 갖다 놓고 찍는데 이게 화면이 안 보여서 뭐 지금 잘 찍고 있나 모르겠어요. 이거 찍고 나서 다시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처음 찍는 건데 2번, 3번 찍어야 되나요? 얼굴이 나오면 안 되니까요. 아주 철벽 보호를 합니다. 얼굴이 절대 나오지 않게. 이렇게 지금 화분이 모자랄 정도네요. 엄청 많이 나오죠.
이렇게 해서 이거 지금 화분이 모자르거든요. 다시 이제 갖고 올게요. 잠깐만. 여기 옆에 있어요. 옆에 있어요. 옆에 있습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선목 영상도 찍어야 되고 이 영상 흙 영상 찍다 지금 빨리 찍어서 올려야 되는데 오늘도 문의가 많이 왔었는데요. 아직 저도 이렇게까지 해보질 않아가지고 몇 개가 나오는지 몇 킬로 나오는지 뭐 이런 거를 안 해가지고 몰랐는데 지금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실시간으로 거의 실시간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 제가 영상을 찍고 또 찍고 할 수가 없어서 그렇다고 계속 미루니까 안 될 것 같아서 오늘 2봉지를 판매를 했는데요. 이제 계속 문의가 많으셔가지고 빨리 찍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빨리 더워지기 전에 삽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삽목 흙도 지금 만들어야 되고요. 바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또 그래도 모자르네요. 네, 9호를 여기서 다 갖고 왔는데 그러면 이게 몇 호죠? 11호네요. 11호로 그럼 나머지 11호에 담을게요. 9호에 담다가는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11호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얼추 11호에 담고 나서 네, 이렇게 하고 나면 또 남았어요. 또 남았는데 얘는 이제 8호에 담을게요. 8호에 담고도 조금 남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몇 개인지 쉬어볼게요. 9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22개. 9호로 지금 양이 22개 나왔고요. 그리고 11호 3개, 8호 하나. 그리고 조금 남았으니까 거의 이 정도의 흙 양이 됩니다. 근데 봉지가 굉장히 생각보다 난리 났네요. 네. 봉지가 굉장히 생각보다 흙이 많이 들어가네요. 네, 아무래도 이제 상토랑 섞은 거라서. 그래서 이렇게 충분히 아주 많지 않은 이상은 이제 이걸로 충분히 이제 분갈이, 여름맞이 분갈이를 할 수 있는 정도 양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흙 이 정도 양, 한 봉지 양 이 정도 된다라는 거 보여드렸어요. 네, 그리고 다음 영상 볼게요. 영상 보시니까 흙 양이 굉장히 많죠. 네, 저도 이렇게 많을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아까 담아봤더니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저 정도면 웬만한 거 진짜 많이 갖고 계시지 않은 이상은 분갈이를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원래는 이 정도, 이 크기 엑스라지 사이즈로 제가 판매만 하려고 했는데 얘 말고 이 정도만 있으셔도 되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이즈를 2가지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받아보시고 제가 이제 그것까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그러면 또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받아보시고 화분에 이제 흙을 담으시고 아마 물조리개로 물 주시면 네, 물이 아래로 흘러내릴 정도로 아주 통기성이랑 통풍이 잘 되게
그렇게 된 흙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물을 이걸로 분갈이를 만약에 뿌리를 많이 털지 않으시고 하신다고 한다면 뿌리 적응이 금방 되실 거예요. 적응이 되시되 아마 조금 있으면 물을 매일 줘야 돼요. 한 달 정도 있으면 물을 매일 줘야 될 정도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조금 물을 물론 매일 안 줘도 되긴 하겠지만 환경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화분 사이즈를 워낙 작게 하기 때문에 물을 매일 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뿌리가 꽉 차면 그렇게 이제 그게 물 마르는 게 너무 빠른 게 싫으시면 여기다가 상토를 더 섞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물을 조금 덜 마르겠죠. 지금은 조금 더 상토를 넣으셔서 통기성을 이거보다는 조금 덜하게 하셔도 돼요. 지금 8:2 정도의 어떤 용토 비율이 들어갔는데 지금 뭐 9:1 정도를 넣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상토를 조금 더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조금 더 흙 양이 많아지고 그리고 통기성이 조금 이거보다는 이제 덜 낮아지니까 물을 자주 안 주셔도 되겠죠. 아직은 괜찮습니다. 지금 봄이라서 조금은 통기성이 이거보다는 덜 안 좋아도 돼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더워질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6월 달이나 5월 말에 분갈이를 하시면 이제 이거 그대로 쓰셔야 되고요. 지금은 흙 마름이 좋기 때문에 이 정도의 통기성보다는 조금 더 상토를 섞어서 쓰시면 됩니다. 저도 이제 여기서 상토를 조금 더 섞어서 쓸 예정이거든요. 이렇게 판매는 하지만 제가 이제 용토를 상토 비율을 넣는 것보다는 용토 비율을 더 많이 넣는 게 여러분들한테 받으시고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러면 상토로 조절하시면 되니까 용토는 워낙 다양하게 제가 넣기 때문에 그거를 빼는 것보다는 상토는 이제 조금씩은 다 갖고 계시니까 그걸로 이제 조절해서 쓰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판매 영상 야옹이네 꽃집 흙 비빔밥 분갈이 흙입니다. 이거는 영양기가 있는 흙이기 때문에 모종 아주 작은 모종 있잖아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잎에서 분리한 입고 애들을 여기다 심으시면 녹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안 녹을 수 있어요. 워낙 통기성을 좋게 하기 때문에 안 녹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요거는 분갈이 흙으로 쓰시면 됩니다. 네, 분갈이 흙으로 쓰시면 되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야옹이가 쓰고 있는 가르쳐 드릴 수 없는 며느리가 생겨도 안 가르쳐 드리는 흙이 들어갔습니다. 네, 그 흙이 들어갔기 때문에 뭐라고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비쌉니다. 네, 그래서 다를 겁니다. 네, 다르고 굉장히 용토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네, 좋습니다. 네, 많이 들어가면 좋죠. 네, 근데 이제 저는 얘네들에 맞는 이제 그런 용토를 넣기 때문에 요 흙으로 쓰시면 어떤 데서 구입을 하시던 간에 아주 잘 적응하고 네, 잘 적응해서 분갈이 몸살 없이 아주 잘 적응할 거라는 거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이 사지 마시고 흙을 만들어 쓰십시오. 앞으로 스테토카르푸스 많이 키우실 거잖아요. 네. 용토를 한번 사셔가지고 한번 비벼 놓으면 상토만 사셔서 하시면 됩니다.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죠. 네. 이거 흙 비빔밥 만들어 쓰시면 됩니다. 여러분. 지렁이 분변토 상표 어떤 거 쓰냐고 물어보시면 아무거나 쓰시면 됩니다. 지렁이 분변토도 거기서 거기라서요. 근데 뭐 이렇게 비료 같은 성분이 아니기 때문에 걔는 비료가 아니라서 걔는 아무 상표나 쓰시면 돼요. 그래서 20, 30%, 30%를 넘지 마시고 20%에서 25% 정도를 넣으시고 분갈이로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끝이시죠. 네. 이제 그러면 흙 비빔밥, 야옹이네 꽃집 흙 비빔밥 소개 및 그 다음에 레시피도 공개해드렸죠. 제가 다 알려드렸죠. 네. 그 쓰는 흙은 제가 말씀 안 드렸지만 그거는 이제 비법이고 진짜 저만의 노하우라고 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찾은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비밀입니다. 비밀입니다. 죄송하지만 그건 비밀이에요. 뭐 저도 하나 비밀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되겠죠. 네. 그거를 근데
이렇게 판매를 하는 겁니다. 원래 판매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네, 하도 문의가 많고 흙 때문에 제가 이제 머리가 아파서 하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판매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많이 사지 마시고 네, 만들어 쓰십시오. 네, 알겠죠? 그러면 이제 흙 비빔밥 판매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주시면 됩니다. 제가 댓글에 고정으로 문자 올릴 테니까요. 그리고 택배비는 4,000원 있습니다. 4,000원 이제 더 많이 시키셔도 뭐 6,000원 뭐 이렇게 나와도 그냥 택배비는 4,000원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이 시키지 마세요. 많이 시키지 마시고 한 봉지씩만 시키셔서 가지고 계신 용토랑 가지고 계신 상토랑 섞어 쓰시면 됩니다. 알았죠? 네, 그러면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삽목 영상 꼭 찍어서 네, 주말에 꼭 올리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꽃냥이 되신 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며칠 후에 5월 1일 날 꽃냥이들 또 추첨 통해서 캐치 시리즈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내드릴 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른 주무세요. 좋은 꿈 꾸시고요. 벌써 새벽입니다. 지금도 새벽 2시예요. 네, 뭐 영상만 찍었다 하면 새벽 2시 3시네요. 네, 그러면 여러분 좋은 꿈 꾸시고 내일부터 또 날씨가 좋다고 하니까요. 네, 꽃나들이 야옹이네 꽃집으로 많이 오세요. 네, 제가 오시면 꽃 매일 피고 있어서 요즘요. 예쁜 꽃들 너무 많이 있고요. 제가 진짜 많이 할인해 드립니다. 제가 택배 포장하고 택배비도 택배비지만 포장하고 택배 붙이러 우체국 가고 왔다 갔다 하는데 시간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오셔서 데려가시면 전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오시면 됩니다. 저한테 물론 제가 시간을 많이 할애를 해야 되지만 그게 더 저는 좋습니다. 직접 보시고 진짜 마음에 드는 아이들 골라가시면 저도 기분 너무 좋습니다. 오시는 분들도 예쁘다고 화면하고 다르다고 실제로 보면 다르다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오셔서 취향껏 고르셔서 데려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고르실 수 있을 만큼의 수량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초보들만 키울 수 있는 이제 세트 판매 영상 올릴 예정이니까요. 네, 주말에 판매 영상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진짜 저 자러 갈게요. 감사합니다. 이상 야옹이네 꽃집 야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